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흔들리는 증시 변화는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7월 8일 기준으로 둘째 주 목요일이어서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옵션 만기일인 거 치고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미증시가 올라갔던 거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좀 있고, 뭐 공매도 이슈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뭐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양시장 모두 12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고, 사실 이제 장마감에 가까워질 때쯤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추가 낙폭이 떨어졌고, 코스닥은 이제 횡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시가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재 증시가 어느 정도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나 아니면은 이제 유가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예측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이제 한 4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직 낙하가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시장이 추가적으로 압박을 좀 받을 만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WTIU가 지금 잘 가고 있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미증시나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고 있기는 한데, 일단 유가가 좀 그 잘 가다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조금 뭐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진 몰라도, 최소한 이제 유가가 이제 가다가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쭉쭉 나와주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가가 이제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뭐 많이 꺾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의 이제 뭐 78불 요 정도 이제 가려다가 70불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죠. 사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2018년도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초에는 코로나 터질 때는 실제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당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유가 흐름 추이였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다가 잠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2018년도 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맞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눌림을 줬다가 재반등을 또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유가 수요는 저는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증산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중동이나 이제 뭐 산유국들 사이에서도 증산해야 된다, 뭐 기다려야 된다, 뭐 지금 왈가왈부가 많고 갑로들박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지금 원유 재고량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지금 뭐 증산 한이만이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 불균형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수급 불균형이 단기적으로 바로 해결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이후에는 원유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조정은 보여줬는데, 재반등 줄 때는 이제 뭐 실제로 유가가 100불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유가가 얼마나 이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푸는 정도를 조금 줄이는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기에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사실 연준에서 일단락 시켰어요. 조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좀 더 기다렸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돈 푸는 거를 수도국제를 잠글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돈이 좀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조기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기 테이퍼링이 이제 이게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증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수출 지표가 호조가 나와줬는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다시금 또 이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만큼 이제 쇼크를 받을 가능성은 드뭅니다. 작년처럼 이제 쇼크를 받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이제 경기적으로나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예측하는, 사실 큰 틀로 봤을 때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조정 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할까라는 거는 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행여나 증시가 쭉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 증시가 지금 현재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쇼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물론 작년만큼 큰 증시 낙폭을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저는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증시라는 거는 저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증시는 절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무조건 그럴 것이다라고 확답을 내리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증시는 당장 내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다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한번 슈팅이 강력하게 한 번 더 나올까라는 생각이지만, 저는 항상 당장 내일 증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도 그리고 증시가 떨어져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저는 인프라 투자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또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는데 이게 조금 길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도 인프라 투자가 저는 지연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인프라 투자는 이거는 한다고 봅니다. 도로 깔고 그다음에 뭐 건물 짓고,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라 뭐 연기가 살짝 어느 정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큰 틀로서 이거를 안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시세가 다시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조정이 나왔다가 가던 어쨌건 결국엔 나온다고 봐요. 그 다음에 환경, 이거는 반드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경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아니면 LNG 추진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증시가 무너져도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나 LNG 추진선, 그 다음에 환경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뭐 폐기물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또 에너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하고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섣불리 위험하게 매매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하나 증시가 무너져가지고 급락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실적 믿고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 좋으면 결국에는 증시 따라서 무너졌다가도 결국엔 다시 가거든요. 근데 실적이 기반이 안 되면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와가지고 힘들어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이나 조선 관련주, LNG 추진선, 에너지, 폐기물 전부 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보셔야 한다. 건설 쪽에서도 제가 이제 유가 관련돼 가지고 유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재차 올라가서
오일머니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제가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꼽아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모두 이제 현대건설은 뭐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동발 오일머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다른 건설주들 조정 나오고 어려운 6월달, 5월달 이럴 때 사실 이 기업들은 잘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뭐 유가 조정이 나오면서 한풀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때 이제 조정 줬다가 반등 주는 타이밍을 잘 노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가 상승, 오일머니 수혜를 받으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유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엔 유가가 다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수급 불균형이 바로바로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친환경 노래를 부르던 대통령이에요. 탄소 배출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노래 부르던 대통령인데, 뭐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나 셰일가스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이 뭐 쉽게 원유를 증산하겠습니까? 땅 파가지고 기름을 더 생산한다는 거는 이거 환경에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친환경을 예치던 집권 여당인데 과연 정말 뭐 물론 증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증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산을 해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가의 증산이, 다시 말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또 공급을 섣불리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명분이 생겼죠. 뭡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야, 이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퍼지는데 또 사람들 위축돼가지고 공장 문 닫고 잠시 쉬면은 원유 수요량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증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막 감산 이거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명분도 지금 딱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원유 수요량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에는 딱히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또 이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늘리게 되면 크게 공급을 늘렸는데 막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근데 수요가 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작년에가 코로나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을 때였는데 그때보다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까요? 지금 거의 공급이 그 작년의 수요량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연 뭐 얼마나 이제 바뀌겠습니까? 여기서 바뀌어야지만 간신히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지연이 될 것 같고, 재고량은 계속 뚝뚝 떨어질 겁니다.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모자르니까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원유가 필요한 수요는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또 델타 변이 터졌다고 다시 수요량 줄어들 거다 하면서 지켜보자 이러니까 일단 당장은 필요한데 있는 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축해놨던 재고량이 이걸 갖다 쓰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갖다 재고량 갖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공장도 못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지 유가는 조정 나왔다가 어디까지 조정 줄지는 솔직히 모르죠.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조정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 주는 시점이 굉장히 좀 주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때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조정을 주다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제 건설 사업이 계속 이제 붐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이제 명분을 갖다 대면서 미루기에는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철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아마 지금 델타 변이 터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시킬 만한 구실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내수 개발에 쏟아붓는 거예요. 경제 개발을 시키는 방법에는 뭐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내수적으로 우리 나라 안을 개발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뭐 도로 깔고 인프라 구축하고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것도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밖으로 이제 잘 못 돌아다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건설 사업은 사실 지금 델타 변이고 터지고 뭐고 간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이나 에너지는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쪽을 꼭 봤으면 좋겠고, 뭐, 조선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LNG 추진선은 이제 2050년까지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계속 규제를 때리기 때문에 환경과 인프라는 지금 저는 증시가 크게 흔들려도 조금 현명하게만 매매를 하면 굳이 막 너무 이제 막 위험하게만 매매하지 않고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증시가 크게 흔들려도 저는 투자가 흔들릴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려왔던 실적 대비 저평가, 보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순현금 대비 저평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인 건설, 그 다음에 뭐 조선, 특히 피팅 3사 이런데 굳이 LNG 추진선이 아니어도 피팅 3사나 아니면 뭐 철강 쪽이나 이쪽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는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흔들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봐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WTIU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점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색될 거예요. 작년만큼 올해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도, 물론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작년만큼 증시에 쇼크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세 번째 확산이 좀 잡힐 때쯤 세 번째 확산이 터진다, 네 번째 확산이 터진다 그러면 더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에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매몰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돌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움직일 수 있을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보시고 중간중간에 변수인 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어떻게 보면 증시의 변수가 막 발생하잖아요. 국채금리나 아니면 WTI를 통해서 유가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를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작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돌발 변수들에 너무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주식이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절히 대응은 하되 여기에 투자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증시가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쇼크로 봐야지 증시의 큰 틀에서 그게 이제 증시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1차 쇼크 때는 증시의 흐름을 바꿔버릴 정도의 쇼크였지만 사실 정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증시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 초부터 증시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가야 될 게 정말 크게 무너졌다가 간 거다. 근데 크게 따졌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결국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간 거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한 쇼크는 물론 이제 올 수는 있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이제 변수로 보는 거는 사실 이제 매매에 너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증시에.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투자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전략을 바꾸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추이의 변동에 따라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 하는 거를 권장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회복되는 수혜주, 코로나 터지면 수혜주, 이런 거는 큰 돈을 넣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일머니, 중동 산유국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다가 베팅을 한다든지, 지금 구조 자체가 저는 산유국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건 코로나가 뭐 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계속해서 큰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섹터를 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실제로 뭐 환경 관련해서 LNG 추진선 대표적으로 뭐 한국카본도 정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떨어지면 오히려 전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 쪽도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물산도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DLENC 정말 좋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노래를 불렀던 기업이잖아요. 뭐 대우건설도 있고요. 근데 대우건설은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딱 주고 받치고 올라가는 정도에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조선주로만 봤을 때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요 3총사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조선 LNG 추진선이 아니라 조선으로 봤을 때는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광 쪽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현대 BNG 스틸이고요. 이렇게만 봐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종목과 기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단타사냥꾼 입력하셔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으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댓글 꼭 달아주세요.